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행복한 응접실 김상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퍼블릭 액세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50+ 나도 PD다.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주변의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50+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1기 라디오 원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1기 라디오 원추 김정은입니다. 네, 그 라디오 커뮤니티 팀에서도 뭐 이렇게 각자 자기네들의 닉네임을 정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이름들이 계속 만들어질지 궁금한데,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을지 이 내용 또한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쓸 때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값어치를 지닌다라는 말을 한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이 말처럼 타인과 나의 거리를 좁히면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따스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소외되고 폄훼되는 그런 존재가 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곁을 지키는 여러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돌봄 인력 중에 한 분인 생활지원사 박인숙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생활지원사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네,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 돌봄 사업의 수행 인력을 말하는데요. 주로 일상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또는 생활관리사, 노인 돌봄이와 같은 서비스 인력의 명칭이 생활지원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거동이 어렵다거나 소통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네요. 네, 그렇죠.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노년 인구가 늘다 보니 네. 생활지원사 한 명당 10여 명이 넘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담당하는 실정이라 결코 수월하지 않은 업무인데요. 네. 실생활 지원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생활지원사 박인숙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일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특별히 알아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일을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보게 됐고 또 제가 NGO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잠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니 그곳에는 제가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 한 16분이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늘 혼자 방에 계신 분도 계셨고 또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근데 연세는 보통 한 80대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지금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오후에 굉장한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만 들어도 그 박인숙님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 마음이 편치 않네요. 네, 여러 복지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롭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주거나 마음을 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시절인데요.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마음을 안아주는 일,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이 생활지원사분들의 업무가 또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죠? 네. 아무래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생활지원사 박인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고 저희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하루 종일 해요. 이런 와중에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을 대하는 건 사실 저희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가서 찾아뵙고 이러는 것 자체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그래서 한 6시 정도면 저희한테 전화를 할 일이 없는데 그 어르신이 평소에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어쩐 일이세요, 어르신? 그러고 대답을 했는데 너무 많이 아팠노라고 어제 밤새도록 내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아파서 새벽에 한 4시쯤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6시까지 좀 참으셨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휴일이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동원해서 아침에 전화를 받자마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체온계, 그 다음에 이제 혈압계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체온을 좀 재드렸고 체온이 약간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검사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아무튼 너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서 해열제도 가져다 드리고 약 드시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와, 정말 긴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또 박인숙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우리 할아버님처럼 어려운 상황도 또 이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다거나 네. 뜻하지 않게 고립되어 있을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텐데요. 네.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에 생활지원사분들의 손길이 있다는 게 무척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박인숙 생활지원사의 얘기 들어봅니다. 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밝은 얼굴로 인사했을 때 가장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젊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나를 만나서 굉장히 오늘 재밌었어, 좋았어, 활력 있었어 이런 느낌을 받고 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 대할 때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매번 만날 때마다 매번 반복하세요. 그래도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제 적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만나는 그 타이틀이 뭐냐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맞춘 일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네, 사람 사는 일이 좀 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마주친 부분을 긍정의 에너지로 순환시키는 이런 박인숙님의 마인드가 참 존경스럽네요. 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분의 표정에서도 그게 읽혀졌습니다. 아, 네. 네.
어르신이라는 한정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외로울 수 있다는 삶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고 그리고 그 긍정의 힘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박인숙 씨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일은 지금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이번 올해부터 이게 조금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계속 그 독거노인이라는 말을 꼭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거가 아니라 혼자 계신 분 아니면 두 분이 대부분이 부부가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부부가 계시더라도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에 부합해도 우리가 젊은 분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두 분이 하시면서 두 분을 다 저희가 다 돌볼 수 있게끔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이 하는 일에서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냥 말을 같이 얘기해주고 대화 나눠주는 게 제일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수시로 전화로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일이 전부예요.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만 막상 들어왔다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활력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을 박인숙 생활 지원사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취재를 해 주셨고요. 박인숙 씨와 직접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두 분 어떠세요? 오늘 참여하시면서 느낀 소감이 궁금하네요. 오늘만큼은 이 세상 많은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외롭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무엇보다 빛나던 청춘이었을 테니까요. 네. 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또 오늘 또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50 플러스 나도 PD다. 오늘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돌봄 역할을 해주시는 생활지원사 박인숙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1기 라디오 원취의 이지영, 김정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